어디니? 너 집에 있니? 아니요, 오늘 밖에 나왔어요. 친정엄마랑 점심 먹고 시장 구경하고 있거든요. 아, 어쩐지. 너가 아까 사진 찍어 올린 거 봤거든. 밖에서 놀고 있는 것 같길래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네, 놀고 있는 건 맞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내 아들은 오늘 일하고 있잖아. 아침에 출근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 근데 너는 밖에서 밥 먹고 놀러 다니는 것 같아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차 물어본 거야. 어머님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오늘 쉬는 날이고 남편은 어제까지 쉬는 날이었잖아요. 같이 쉬고 싶어도 날짜가 다른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누가 뭐래? 그냥 너 혼자 어딜 놀러 다니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야. 내가 너한테 겨우 이런 것도 못 물어보니? 요즘은 며느리 무서워서 눈치 보고 산다더니?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님께서 마치 제가 남편 몰래 숨기고 놀러 다니다가 걸린 것처럼 하시니까 제가 뭐 잘못한 사람 같잖아요. 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그냥 쉬는 날인데 어딜 돌아다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지. 어머님 이러시는 거 지금까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남편 출근하고 제가 쉬는 날만 되면 어디냐 뭐하냐 물어보시는 거 누가 모를 줄 아세요? 진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대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으니까 더 떠들던지 말던지 너 마음대로 해라.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여보, 어머님이 또 나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잖아. 진짜 내 말이 맞다니까. 맨날 당신이 출근해서 일하고 내가 쉬는 날만 되면 이러셔. 어머님은 내가 노는 꼴이 보기 싫은 거라니까? 에이, 당신이 뭔가 오해했겠지. 그냥 며느리 잘 있나 궁금해서 연락해 보셨을 거야. 아니라니까? 진짜 어머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그게 아니라고. 내 아들은 일하고 있는데 너는 왜 놀고 있냐 따지시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쓸데없이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도 이제 좀 적당히 해.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며느리 쉬는 날인데 뭐 하나 궁금해서 연락해 보셨겠지. 당신은 단 한 번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들어주질 않네. 어머님이 당신한테 좋은 엄마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그냥 불편한 시어머니일 뿐이야. 일단 어머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건 당신 착각이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를 싫어해서 얻을 게 뭐가 있어. 너 진짜 피해망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자꾸 그러면 두 사람 사이가 점점 더 불편해질걸. 지금 계속 나보고 잘못했다는 거야? 당신은 결혼하고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준 적 있어? 정말 해도 너무하네. 아니, 우리 엄마도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너도 좀 적당히 하라는 거지. 무슨 우리 엄마를 악마처럼 생각하잖아. 아, 됐다 됐어. 그냥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한테 이야기한 내가 멍청이지. 그리고 어머님한테는 내가 하는 일에 신경 좀 쓰지 말라고 전해줘.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남편은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어머님과의 갈등에서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제가 나쁜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쉬는 날에만 어머님이 연락을 해서 너는 어디냐, 뭐 하냐고 물어보시고 집에 있다고 하면 집에서 빈둥대냐 하시고 밖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은 일하는데 너만 밖에 쏘다니냐 하십니다. 저는 평범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평일에 일하고 빨간 날은 다 쉬어요. 반대로 저희 남편은 리조트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주말에는 쉬기 힘들고 연휴라도 있으면 아예 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연애할 때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만나기 많이 힘들었는데 그땐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많이 맞춰줬었거든요. 가끔 한 번씩 일요일에 쉬고 놀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결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저랑 시간 맞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영화 보러 가거나 데이트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포기하고 이런 남자랑 결혼한 내 죄련이 생각을 하고 사는 중이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출근한 주말만 되면 어머님이 자꾸 저한테 시비를 걸고 못 살게 굴었습니다. 토요일인데 너 오늘 집에 안 붙어 있고 또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김치 가져다 주러 너희 집에 왔는데 왜 또 아무도 없어?
오늘 오실 생각이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 친구랑 약속 있어서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아니, 너 혼자 쉬는 날에는 집에서 해먹지. 뭐하러 또 싸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고 그러냐? 대단히 비싼 거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주말에 제가 친구 만날 수도 있잖아요. 네 서방은 지금도 힘들게 일하고 있을 텐데 혼자 그렇게 놀고 다니면 좋니? 고생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쓰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있다더니. 어머님 말씀하는 것만 들으면 제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겠네요. 저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남편 쉬는 날에 저는 출근하잖아요. 지금 친구 만나고 있으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놀았으면 빨리 집에 들어가.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돌리고 여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쉬는 날에 집에 붙어 있는 꼴을 못 봤어? 제가 집에 있던 말던 그거 어머님이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평생 일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셨는데 그럼 어머님도 외출하시면 안 되겠네요. 앞으로 우리 집 찾아오실 생각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세요. 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로 받아치네? 어머님, 남편한테 못 들으셨어요? 제발 저한테 신경 좀 그만 쓰시라니까요? 어머님 돈으로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번 돈으로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남이야? 며느리한테 어디냐고 뭐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너가 먼저 똑바로 내 마음에 들게 행동했으면 내가 이렇게 잔소리 할 일도 없잖아. 어머님, 그냥 저희 남남해요. 어차피 요즘 남편이랑도 남남처럼 지내는데 이참에 이혼해버릴 테니까 앞으로 저희 남이에요. 저한테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 너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지? 이혼이 장난이야? 결혼하고 2년 동안 날짜 맞춰서 같이 쉬어본 적도 없어요. 퇴근하면 얼굴 잠깐 보는 게 전부인데 이게 결혼 생활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저희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혼하고 끝낼 테니까 어머님도 이젠 저한테 신경 끄세요. 무슨 그런 일로 이혼을 한다고 그래? 됐다 됐어. 앞으로 내가 너한테 말 안 걸 테니까 이혼 이야기는 하지도 마라. 아니요, 이제 이 집안 며느리로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자기 아들 돈으로 놀고 먹는 줄 아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런 지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줄 아는 등신 같은 놈을 남편이라 생각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어쩌면 말을 그렇게 상스럽게 할 수가 있어? 됐어요. 상스러운 건 제 말투가 아니라 어머님 머릿속이 제일 상스러워요. 진짜 그 나이 먹고 창피한 줄 아세요? 야, 너 진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얘가 뭘 믿고 이렇게 지 맘대로야?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너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잘 살거나 말거나 저는 어차피 결혼 전에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자기 엄마한테 함부로 말했다고 그날 저녁에 소리를 지르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꽉 차 있어서 바로 저도 참지 않고 같이 싸운 뒤에 제 짐 챙겨서 나왔습니다. 혼수해 간 거 전부 돈으로 돌려받고 이혼했어요. 어머님이 아무리 헛소리를 해서 속을 뒤집어 놔도 남편이란 인간이 멀쩡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갈 일이었는데 맨날 저보고만 참으라 하고 제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결혼 생활이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어차피 한 집에 살면서 따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혼한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아가씨,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아가씨가 올해 졸업반인가? 새언니 잘 지냈어요? 저 21살 때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다 오느라고 1년 휴학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졸업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아가씨가 이번에 졸업하는 줄 알았네요.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해봤어요. 취업 준비는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죠. 선배들도 다들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지난 여름에 유럽 여행도 갔다 왔잖아요. 저는 올해 졸업하니까 여행 다녀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건 지난 2년 동안 여행 한 번도 못 간 것 때문에 답답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아가씨가 알바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무슨 돈으로 비싼 유럽 여행까지 다녀오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걸 새언니가 왜 궁금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행 비용은 과외로 모아놓은 돈에 아빠가 지원해 주셨어요. 저번 학기 전액 장학금 받아서 보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님도 은퇴하실 때가 다 되어 가시는데 자꾸 큰돈 쓰시는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렇죠. 아, 우리 부모님 노후가 걱정이라서 그러시는구나. 저희 집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새언니는 새언니네 집안이나 걱정하세요. 얘기 대충 들었는데 이래저래 많이 어려우시다면서요? 언니네 친정으로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린다고 하던데 맞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제 생각은 여유 있을 때 좀 더 아끼면서 살면 좋겠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들렸으면 미안해요. 유럽 여행이라는 게 다들 편하게 동네 마실 가듯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충고 고마워요. 그래도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는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중이고 7살 많은 오빠가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와 제가 3살 차이인데 처음에는 언니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더니 요즘 들어서 선을 넘는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전문직이고 엄마는 평생 시청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이라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도 자꾸만 우리 집안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오빠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에 보태라며 현금으로 2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가 더 욕심이 나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은 경기도에 있는데 제가 다니는 대학이 서울이라서 사실 평소에 알바할 시간도 없습니다. 부모님 품을 떠나서 자취하기는 싫고 통학을 하자니 왕복 2시간 반이 훨씬 넘어서 그냥 차라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딱 한 번을 제외하면 전액 장학금을 받아왔는데 덕분에 부모님은 알바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용돈도 넉넉하게 주셨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아가씨, 이번 달부터 알바 해볼 생각 없어요? 내가 아는 친구가 아가씨 대학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는데 저녁 타임에 알바해줄 친구를 뽑고 있거든요. 알바요? 일단 얘기라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저녁 시간에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밤중에나 집에 돌아오는데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엄마 아빠랑 저녁도 같이 못 먹으면서 겨우 100만 원 정도 벌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졸업하기 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게 효도하는 거죠 뭐. 그래도 학비는 그렇다 치고 아가씨 생활비 정도는 알바하면서 직접 버는 게 낫지 않나요? 제가 평소에 돈 쓰는 일이 별로 없어서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충분하고요. 정돈이 필요하면 주말에 이틀 알바해서 그걸로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어요. 자꾸 요즘 들어서 제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제 주머니가 걱정인가요? 저희 아빠 주머니가 걱정인지 모르겠네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좋은 알바 자리가 있어서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건데. 아무튼 아가씨 생각은 잘 알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저희가 시댁 내려갈 때 만나요. 네, 언니도 열심히 사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저보고 돈 벌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히 보여서 슬슬 짜증날 지경이더라고요. 참다 못해 결국 오빠한테 직접 전화해서 새언니가 나한테 자꾸 알바하라고 그런다. 우리 부모님 재산을 벌써부터 욕심내는 것 같은데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더니 멍청한 오빠놈은 자기 와이프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전부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라 하더군요. 저런 동태 눈가를 갖고 있으니 결혼도 저런 여자랑 했겠구나 싶어서 오빠한테는 그 뒤로 아예 포기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지난달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스터디하다가 거의 막차 끊길 시간에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아빠가 밤늦게 다니면 위험하다면서 차라리 작은 차를 하나 사줄 테니 운전하고 다니라 하시더라고요. 21살 때 면허를 따긴 했는데 평소에 운전은 하지 않고 장롱면허나 마찬가지라 일단 차를 계약해두고 그동안은 엄마 차를 타고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럭저럭 동네는 돌아다닐 만한데 아직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가기엔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아빠가 사준 차는 2천만 원 중반 정도 되는 국산차고 아마 다음 달쯤 출고가 된다고 해서 빨리 연습을 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새언니가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가씨가 차 사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돈도 못 벌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된 거지. 차는 무슨 차예요? 아가씨 나이도 어려서 보험료도 비쌀 거고 기름값은 또 요즘 얼마나 비싼데? 진짜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도 않아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밤늦게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아빠가 사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새언니가 저한테 난리인데요?
우리 아빠 지갑이 그렇게도 걱정이면 기름값이라도 보태주던가요. 누가 기름값이 문제라고 했어요? 요즘같이 다들 어려울 때 새 차를 산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생활비 아끼려고 마트도 걸어 다녀요. 진짜 아가씨,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내가 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사준다고 했다니까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봅시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걱정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제가 우리 아빠 돈을 쓰는 게 걱정되니까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 이역해줬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사사건건 시댁에 시비를 거는데요? 아니, 제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아가씨가 사회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소비 습관부터 잘못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란 소리예요. 지금부터 작은 돈도 아끼는 버릇을 가져야죠. 부모님들이 어렵게 일하셔서 번 돈인데 아가씨가 달라면 달라는 대로 시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니까 돈 아낄 줄 모르고 펑펑 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결국 언니가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이 문제란 소리죠?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내가 또 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굳이 따지고 들자면 아가씨가 낭비가 너무 심하고 아직 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시부모님이 용돈을 너무 많이 준다는 소리죠? 아빠, 새언니가 우리 집안 가정교육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너무 많이 주고 차 사주는 것 자체가 낭비래.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제대로 해봐.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내가 알바 안 하고 용돈 벌어 쓰고 아빠 돈으로 유럽 여행 갔다 오고 이번에 차 사준다고 하는 것도 전부 나를 망치는 일이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내가 낭비가 심하고 돈 아낄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진짜 너가 그렇게 이야기했니? 정확하게 저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 생각에는 차 끌고 다니기에는 아가씨 나이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요. 전부 아버님이 지원해 주시는데 부모님 돈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 보면 아가씨가 경제 감각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나는 우리 딸이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다 생각하는데 매 학기마다 전액 장학금 받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예전에 워킹한다면서 호주 1년 갔다 왔을 때 벌어온 돈으로 나한테 손 안 벌리고 1년 동안 학교 다니기도 했어. 너가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마. 그래도 차는 좀 아가씨에겐 아직 너무 비싼 물건이라 생각해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중고차 싼 거라도 먼저 사주시지. 나는 내 딸이 돈 몇 푼보다 소중해. 조금 비싸더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엄청 큰 차를 사주고 싶은데 운전을 잘 못하니까 문제지. 물론 차가 큰 돈이긴 하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은 있으니까 걱정 마렴. 그럼 내 이야기 알아들은 걸로 알고 앞으론 이런 관심은 좀 부담스러우니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해줬으면 좋겠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넘는 소리를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새언니한테 연락은 오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는 새언니를 좋게 생각했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속내를 알게 되었죠. 아빠는 물론이고 저희 엄마까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당돌한 것 같다면서 아직 엄마 나이가 환갑도 안 됐는데 벌써 유산 걱정을 하냐며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 지갑이 걱정이 되면 자기가 저한테 용돈을 주던가요. 제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아껴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아마 새언니 눈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입고 먹고 쓰는 모든 일들이 지 돈 쓰는 것처럼 아깝게 느껴졌었나 봅니다. 우리 오빠가 동태눈깔이라 저런 여자와 결혼한 걸 어쩌겠어요? 저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부모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일을 막아야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